저는 지금부터 조금은 충격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친정에서 거의 쫓겨나듯이 가방 하나 메고 나오면서 잘 살아보리라 각오와 함께 다짐을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 아버지와 엄마는 제 신랑을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하필이면 친정 부모님께 신랑을 예기치 않게 소개를 해주게 되었을 때 백수였거든요. 부모님께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비록 쉬고 있지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제 얘긴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시고 부모님은 되려 저에게 반대하는 백수놈과 결혼까지 한다면서 자식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제가 능력 없는 신랑을 만났지만 그땐 제가 어려서 그랬을까요? 부모가 이래도 되나 싶더라고요. 더 이상 친정 부모는 저한테 없다 생각하고 저는 이를 악물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두 번 다시 친정과 연락도 안 하고 아이 낳아도 찾아뵙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하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이러시는 것은 당연히 저를 위해서 그런다는 걸 알고 있지만 너무 서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어서 많이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했는데 부모님은 신랑이 눈에 차지 않으니까 시댁이 어느 정도 사는지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묻더군요. 시댁이 그리 잘 사는 집이 아니라는 걸 듣고는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시더니 나가서 알아서 살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이제 믿을 사람은 능력 없는 신랑과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받아주신 시부모님 뿐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정말 잘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달랑 가방 하나 들고 시댁에 들어갔어요. 신랑이 쓰고 있는 자그마한 방에 저까지 살다 보니까 좁아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는 게 어딘가 싶었어요. 만약 시부모님께서 받아주지 않았다면 백수인 신랑과 저랑 안 봐도 뻔한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시부모님께 잘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좁은 방이라도 저는 괜찮았는데 시부모님께서 창고방을 개조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나중에 아이를 낳아도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 큰 방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잘 때 누군가가 자꾸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꿈을 꾼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느낌이 정말 안 좋고 자꾸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다가 큰 결심을 했어요. 신랑한테는 괜히 말했다가 자기 부모 이상한 사람 만난다고 오해라도 하거나 기분 나빠할까봐 비밀로 하고 CCTV를 설치해봤어요. 그리고 난 후 느낌이 안 좋은 그날 저는 비디오를 돌려봤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다가 정말 큰 충격을 받고 고함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저희가 잠들고 한참 후 깊게 잠이 들었다 싶은 시간대에 문이 사르르 열리더니 아버님이 들어오셔서는 제 옆에 누우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버님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움직이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모서리 한켠에 쪼그리고 앉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 보면 형체를 알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제가 다시 잠을 자는가 싶으면 다시 제 옆으로 와서 눕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이 신랑인 줄 알고 아버님을 안았네요. 아버님은 자연스럽게 저를 안아주면서 저의 입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그걸 보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더 놀라운 건 이상한 시도를 하려다 제가 깨니까 그때서야 얼른 방에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비몽사몽의 기억에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저를 만지고 누군가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 같은 정말 꺼림칙했던 것들을 잡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신랑과 어머님께는 바로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어리석었고 무섭기도 하고 이 사실을 알리면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에 차마 입을 열지 못했어요. 대신에 저는 잠자기 전 문을 걸어 잠그고 그때부터 뜬 눈으로 날을 샜어요. 부족한 잠은 아침이나 점심때 신랑이 깨어있을 때나 어머님이 계실 때 혹시 몰라서 일부러 옆에서 잤습니다. 솔직히 낮에도 무서웠어요. 행여나 낮에 아버님이 오실까봐 어머니께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정도로 행동했는데도 그때는 어머님도 신랑도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김없이 아버님이 방 밖에 오셨는지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저는 그 이후로 문도 잠그고 소등을 켜두는 습관을 들였어요. 숨죽여 문 쪽을 뚜려져라 보고 있는데 순간 방이 잠겼다는 것을 아시고는 그냥 돌아가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잠시 후 또 문을 열쇠로 열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자면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자는 신랑을 깨웠습니다. 신랑은 정말 집에 불이 나서 본인이 타 죽을 지경까지 와도 못 일어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갑자기 무슨 꿈을 꾸었는지 갑자기 자다가 소리를 꽥 하고 지르더군요. 밖에 있던 아버님이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놀랐는지 막 도망가는 듯한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그때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음날 원래 일을 일찍 나가시는 아버님은
그날 일을 가지 않고 집에 그냥 계시는 겁니다. 순간 아버님의 얼굴을 보는데 너무 더럽고 역겨웠어요. 눈도 마주치기 싫고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녁 시간에 잠깐 보는 아버님이라 애교도 떨고 그랬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애교 같은 그딴 거 당연히 할 마음 없지만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평소와 다른 저의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 어디 아프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냥 개월수가 늘어나니까 힘들어서 그런다고 했더니 방에 가서 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볼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신랑놈도 아기 낳기 전에 백수 탈출한다고 면접을 보러 가서 집에 저하고 아버님만 남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저도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아버님 표정이 굳어지면서 짜증을 내더니 그냥 잠이나 자겠다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웃으라는 식으로 저한테 딸처럼 생각하는 너랑 단둘이 있어서 오늘 뭘 할까 어제부터 신이 나 있더니만 화났나 보다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이 사건을 어떻게 종결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정언니나 오빠라도 있으면 의지하고 답답한 속을 털어놓을 텐데 어디에다 말할 곳이 없더라고요. 신랑도 혼자라 형님이나 동서 시누이가 없으니까 이런 걸 어떻게 누구랑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만약 있어도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거 알지만 혼자서 감당하고 있으려니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약속도 없었고 갈 곳도 없어서 그냥 커피숍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다가 혼자서 밥도 먹고 또 커피숍에 가서 저녁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어머님께서 마침 전화 오셔서는 근처에 있으면 같이 집에 가자고 하셔서 반가운 마음에 어머님한테 갔어요. 저는 한 걸음에 달려가 어머님한테 안겼는데 눈물이 자꾸 나서 막 울었습니다. 어머님은 영문을 전혀 모르시니까 놀라시면서 물어보지 않고 저를 안아주시더니 토닥거리시면서 시집살이 힘드냐고 묻는 겁니다. 당신이 엄마는 돼줄 수 없지만 좋은 시어머니는 돼줄 수 있다면서 의지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시어머니를 놓치고 싶지도 않고 아이도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이러다 말겠지 하고 비밀을 조금 더 지켰어요. 그날 저는 어머님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방에 자물쇠통까지 달았어요. 자물쇠통에 의지가 돼서 그런지 그때서야 잠을 조금이나마 잘 수 있었습니다. 배가 자꾸 불러오는데도 그 일로 예민해져서 그런지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바짝 말라가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 좋은 약 먹여야겠다고 걱정을 하셨고 신랑놈은 밤에도 잠자고 낮에도 자는데 왜 살이 자꾸 빠지는지 모르겠다며 무심한 소리를 하고 있더군요. 마음 같아선 아버님이 저한테 한 성추행을 말하고 싶었지만 곧 태어날 아이도 있고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저희 어머님 때문에 그땐 저만 말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씻으려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구석 한쪽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급한 마음에 얼른 의자를 놓고 그것을 꺼내봤어요. 집에 어머님과 신랑도 같이 있었지만 기분 나쁜 생각에 서둘러 제가 그걸 꺼내봤어요. 그런데 그걸 꺼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그만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배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난 큰 소리에 어머니와 신랑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쓰러진 저를 보고 놀라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제가 하혈을 하고 말았거든요. 아픈 배를 움켜쥐고 있으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신랑한테 카메라를 내밀면서 너야? 욕실에 카메라 달아놓은 게? 저는 진작 가는 인간이 있었지만 이젠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 괜한 신랑놈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그걸 보고 신랑 등짝을 때리면서 너 이 새끼 다 같이 쓰는 욕실에 왜 카메라를 달고 지랄이야? 제정신이야? 너 변태야? 볼 게 뭐 있다고? 엄마 진짜 나 아니라고 하면서 억울하다면서 고함을 지르더군요. 순간 시어머니 얼음이 되셨습니다. 설마 네 아버지가? 왜? 이 새끼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도 표정이 굳어졌지만 제 상태를 보고 더 놀라서 일단 더 이상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도 서둘러 제 짐을 챙기느라 정신없었고요. 저는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이어 출산도 했어요.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고 저도 건강했어요. 어머님은 회복 중인 저에게 조심스레 혹시 무슨 일 있었냐고 묻더군요. 저는 전에 있었던 일들을 녹화해둔 것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은 그것을 보고 경악하셨어요. 신랑도 그것을 보자마자 시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고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사태를 생각해 신고를 했고 다행히 살인까진 벌어지지 않았지만 시아버지 신랑한테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이혼 준비를 하셨어요. 지금은 그 변태 어머님한테 이혼당하고 감옥에서 죄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남들은 그러니까 왜 백수인 신랑과 결혼까지 했냐고 하시겠지만 사실 신랑이 백수인 데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신랑은 백수가 되기 전 직장에 성실하게 잘 다니고 있었는데 친구의 꼬임으로 그동안 모아두었던 결혼자금과
부모님 돈까지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충격받아서 쉬고 있었거든요. 일을 하면 할수록 그 돈이 생각나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너무 심각한 상태여서 병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화병 같은 거라고 하더군요.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했는데 이 사람 자꾸 의지도 약해지고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남친과 2년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라 이런 일로 쉽게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싸우면서 보낸 게 1년이 되었을 때 저도 서서히 지치면서 이별을 고했는데 그때 아이가 저희에게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신랑과 사귈 때도 시아버지의 지나친 관심과 스킨십이 있어서 부담되긴 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것이 다 완전 또라이 변태여서 했던 행동이었어요. 그런 변태한테 성희롱 당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 돋습니다. 신랑은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릴 걸 그걸 못했다고 말을 하면서 저를 위로해주지만 전혀 위로 안 되더군요. 어머님도 신랑도 아무리 저에게 잘해줘도 제 상태가 자꾸 나빠져서 저는 지금 신랑과 헤어져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들은 어떠한지 의견 좀 보내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